자, 오늘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 많이 안 들어오셨죠? 네. 자, 아무튼 저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그 이제 1월 달에는 좀 폭락이 좀 세게 나와서 마음고생들을 좀 많이 하셨었는데 좀 이제 증시도 좀 안정이 되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좀 편안하게 수익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 주식시장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3개월 조정, 한 달 상승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3개월 이상 지금 조정을 받았으니까 조정이라기보다 투매죠. 그래서 3개월 넘게 고생들 좀 많이 하셨는데 아무튼 그 이상 네, 또 편안하게 수익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일단은 이제 그 설 연휴 이제 뭐 끝나고 왔는데 또 오늘하고 내일 또 이틀 진행되면 또 바로 또 주말이다 보니까 아마 오늘하고 내일까지는 아마 증시가 좀 조용할 거예요. 사람들도 지금 보면은 뭐 코로나 때문에 옛날처럼 같진 않지만 그래도 좀 이제 여행을 가시거나 그냥 오늘하고 내일까지 주식시장 아예 안 보는 분들도 꽤 있을 거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하고 내일까지는 증시가 좀 조용할 걸로 좀 예상이 돼요. 네. 오늘은 일단은 뭐 이제 2월달 이제 투자 전략 얘기 좀 해드리고 마치려고 딱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뭐 지수도 좀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막판에 좀 반납하긴 했는데 증시도 많이 올라왔고 종목들도 이제 반등이 좀 나왔죠, 그죠?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반등 나왔다기보다 그냥 하락을 잠깐 멈춘 정도로 느껴지시긴 할 텐데 오늘은 이제 그 2월 투자 전략이랑 그런 거 좀 얘기해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주요 이슈들 있죠, 이런 것들 쭉 얘기해 볼게요. 뭐 코로나도 얘기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그 국제유가 얘기, 물가 얘기, 그 다음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리고 대선 결과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칠지,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이제 또 전운이 이제 고조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며칠 쉬었다 방송하려고 하니까 네, 목이 힘들어요. 이게 매일 말하다가 처음으로 한 5일 쉰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 목이 안 튀었어요. 예, 미정형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여기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요. 네. 오늘은 아마 역대 최저로 들어오셨을 거예요. 네. 유튜브도 보니까 별로 안 들어오셨고, 네. 오늘은 그럴 겁니다. 네. 설 연휴가 껴있어가지고. 예, 윤마리님도 어서 오세요. 네.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김하늘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트윈나무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이용우님도 어서 오시고. 네. 자, 일단 이제 오늘 그 증시는 좀 상승으로 마감을 잘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쉬는 동안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어요. 지금 보고 계신 게 이제 나스닥 지수인데 우리가 쉬는 동안 이제 3일 동안 더 올랐고, 그러니까 이번 주 월, 화, 수 계속 올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올랐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아시아 증시가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했고요. 뭐 잘 끝났어요. 그리고 오늘 밤에 지금 미국 증시가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현재까지는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지금 여기 유럽 증시를 좀 보시면 현재 자 유럽이 실시간 지수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현재 독일 증시가 마이너스 0.5%, 그죠? 영국은 거의 보합이고 독일은 지금 독일이 마이너스 0.5, 프랑스는 0.3, 네, 유로스톡스 50은 지금 0.6% 정도. 네, 여기 이제 러시아 쪽만 한 2% 이상 하락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그냥 고만고만해요. 네, 소폭 하락 이 정도.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1월 말에 설 명절 앞두고 좀 투매가 심했는데 일단은 이제 한번 나올 만큼은 세게 나왔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당연히 이제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이제 3월달에 미국이 3월달에 이제 금리 인상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그 금리 인상을 이제 하기 전까지 변동성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러 흔드는 거죠. 네. 개인들이 지금 마음이 굉장히 지금 그 엉망이기 때문에, 심리가 엉망이기 때문에 좀 이제 그때까지 흔들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되게 요즘에 속된 말로 정상이 아닙니다. 네, 주식하는 사람들 정상이 아니어서 조금만 흔들면은 크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변동성은 계속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또 폭락이 나온다 그 소리가 아니고, 그냥 오늘 낮에 제가 평안한 분한테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냥 그 이불 먼지 터는 거 있죠? 네, 이불 먼지 터는 것처럼 그냥 탈탈탈 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런다고 해서 뭐 이불이 찢어지거나 그죠? 이불이 뭐 잘못되거나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불을 터는 사람이 뭐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먼지 터는 거 정도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정도의 변동성은 이제 있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언제까지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때까지. 네. 그럼 이제 미국이 3월달에 금리 인상을 하겠죠, 그죠? 지금은 이제 2월 초고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2월달은 그럼 뭐 하는 거냐면 결론을 또 얘기해드리면 그냥 증시는 가게 돼 있어요. 네. 미국도 가고 우리나라도 가고 다 가게 돼 있거든요. 금리 인상을 하면 폭락이 나온다고 자꾸 헛소리하는 인간들이 많은데 금리 인상하면 증시 상승해요. 네. 공부도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이 자꾸 헛소리를 자꾸 하는데 금리를 올리면 증시 올라간다니까요. 근데 그 전에 꼭 아닌 것처럼 난리를 쳐요. 속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흔든다고요. 근데 올라가는데 이제 그 과정이 이제 직선으로 가느냐, 약간 꺾었다 가느냐, 심하게 흔들면서 가느냐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낮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가긴 가요. 네, 안 간 적이 없으니까. 근데 직선으로 가느냐, 꺾었다 가느냐, 흔들었다 가느냐, 요거라고. 셋 중 하나예요. 셋 중 하나.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맞출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바로 가든 꺾다 가든, 그죠? 네. 뭐 몇 번, 두세 번 흔들다 가든 뭔 상관이에요, 그죠? 네. 주식만 잘 들고 계시면 돼요. 포기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이제 2월달, 3월에 이제 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으니까 그러면 2월 초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2월달은 들었다 놨다 요거 하겠죠. 네. 2월달은 뭐라고요? 들었다 놨다. 12월 말 그다음 1월달에 그런 얘기 많이 했죠. 1, 2월달은 원래 들었다 논다고. 놀 때 되게 세게 나서 기분이 안 좋으실 거라고요. 그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 3월달에는 특히나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으니까 더더욱 이게 심한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흔들 거예요. 네. 뭐 가지고 흔들겠어요? 네. 세 가지를 가지고 흔들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낮에 했던 얘기인데 이겁니다. 네. 사람들이 가장 이제 불안해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전쟁. 두 번째가 전염병. 세 번째 가난. 이 세 가지가 가장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이 세 개가 지금 다 나왔잖아요. 첫 번째 전쟁.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랑 싸우는 거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근데 러시아하고 이제 미국하고 이제 붙을까봐 지금 두려워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쟁 요거하고 이게 지금 옆에 와 있죠. 그 다음에 전염병.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지금 2만 명을 넘어섰죠. 저는 별로 크게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아무튼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2만 명이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세 번째, 가난. 이러다가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거기다가 이제 선거까지 껴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을 이제 강하게 지지하시는 분들은 윤석열 씨가 대통령 되면 나라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수 쪽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재명 씨가 되면 나라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거기다가 지금 전쟁, 전염병, 코로나, 뭐 물가 상승 뭐 이런 것 때문에 걱정들이 되게 많으세요. 왜냐하면 가난해질까봐. 이 세 개가 지금 여러분들의 그 생각과 여러분들의 어깨와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고요. 가슴 위에다가 그 사람이 누워 있고 거기 위에다가 맷돌 있죠. 네. 맷돌을 이제 얹어놓은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실 거예요. 잘 보시면 요 세 개 중에 하나 또는 세 개 중에 두 개 아니면 세 개 다. 네. 요런 것 때문에 지금 신경들 많이 쓰실 거예요. 원래 연초에는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온다 그랬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냐면 요겁니다. 그래서 뉴스를 많이 보시면요 답답해지세요. 뉴스를 많이 보면 뉴스를 하루에 한 3시간 이상씩만 보세요. 3시간이 뭐예요? 2시간? 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보세요.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이 머리가 더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뉴스를 많이 보면 볼수록 우울해집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한번 작정하고 한번 해보시면 느낄 거예요. 정말 우울해져요. 네. 아무튼 이제 뉴스 트시면 그죠? 네,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지금. 하나 더 있죠. 정치판 엉망진창인 거,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올 거니까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 심리가 짓눌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늘 낮에는 이제 그 뉴스 몇 개 띄워놓고 회원들한테 자세히 얘기를 해드렸는데 사람들이 이제 두려우니까 돈이 사라질까봐 이러다 전쟁 날까봐 그죠? 네, 두려우니까 돈을 빼가지고 은행으로 가져가더라고요. 은행. 요즘에 은행에 그 예금을 되게 많이 넣습니다. 은행에 요즘에 보면 뭐 저축은행은 6, 7%짜리도 있고 은행에서 이제 시중은행 이제 일반 큰 은행들은 한 3%? 뭐 저축은행 6%, 7%까지도 나온다고 하는데 특판 예금이라고 해가지고 은행에서 5%, 6%, 7%짜리 예금을 지금 막 판매를 해요. 지금 넣으시면 네, 이자 그 정도 받을 수 있대요. 자, 여기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은행에서 갑자기 그죠? 네. 그렇게 특판 예금을 그렇게 막 낼까요?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오늘은 종목 얘기보다는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 참고해서 잘 들으세요. 갑자기 은행에서 그죠? 네. 맨날 이자 조금밖에 안 주다가 갑자기 3%, 5%막 7%까지 막 부르잖아요. 특판 예금을 왜 갑자기 이거를 지금 이자를 준다고 난리가 날까요? 그것도 한시적으로 왠 줄 아세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식시장에서 나온 돈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 눈먼 돈들을 지금 꼬시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지금 주식시장 폭락하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서 돈을 뺐거든요. 근데 이 돈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으로 가자니 그렇고 은행으로 가려고 했더니 이자가 너무 작고 근데 여기에서 또 뭐가 있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한다고 사람들이 이제 돈을 좀 많이 마련해 놨는데 돈이 거기 많이 넣었죠. 그죠? 청약한다고 사람들이 근데 청약한다고 돈을 넣었는데 거의 안 됐잖아요. 그 돈이 이제 빠져나왔겠죠. 그죠? 그 돈들이 어디 갔겠어요? 어딘가로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딱 노리고 증권사는 증권사대로 은행은 은행대로 뭘 만들어가지고 상품을 출시한 거예요. 그 돈을 좀 흡수해 보려고.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보세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 이제 은행에서 그거 좀 빨아들이려고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개인들이 주식시장을 안 좋게 보고 있다는 반증이죠. 그 주식을 하시다 보면은 보조지표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한 번도 틀리지 않는 보조지표는 딱 하나 있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지표. 그죠? 사람들이 지금 실제로 은행으로 많이 갑니다. 돈 빼가지고 은행이 최고야 역시 이러면서 가요. 네. 옛날에 제가 읽은 책 중에 기억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엄청난 부자가 하나 있었어요. 엄청난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돈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이 돈을 불릴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근데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사람은 이 돈을 다 은행에다 넣었는데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물어봤답니다. 아니 왜 그렇게 큰 돈을 굴릴 생각 안 하시고 은행에다만 넣느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웃으면서 그랬더래요. 은행은 그냥 금고야 그러더래요. 금고. 금고. 내 돈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금고. 심지어 이자도 준다고.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죠, 그죠? 네. 부자는 은행을 그렇게 이용하는데 일반 지금 중산층이나 서민들은 은행에서 주는 이자 그거를 엄청나게 좋게 생각하고 은행으로 가요. 네. 근데 그거 아세요? 차라리 저는 그래요. 네. 제가 뭐 주식하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식 전문가라서 이런 얘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주식을 사가지고 설령 내가 매수하고 나서 10% 20% 아니면 그 이상 손실을 보더라도 그죠? 일주일이건 한 달이건 1년이건 뭐 그 10년까지는 상관없지만 일주일이건 하루건 일주일이건 한 달이건 그죠? 네. 그 이상이건 들고 있으면 수익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은행은요. 은행은 그 이자 2%, 3%, 5%짜리 받으려면 최소한 1년에서 3년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참 이게 웃기죠, 그죠? 네. 주식시장에서는 그죠? 네, 조금만 그냥 그죠? 마이너스한 플러스도 마찬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10%만 왔다 갔다 해도 난리를 지기면서 며칠 들고 있지도 못해요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근데 은행은 이제 그 몇 년씩 두는 걸 것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아니 은행에 그 이자 3% 받으려고 2년, 3년씩 넣어놓으면서 주식은 하루 이틀, 한두 달도 못 들고 있어요. 일반 사람들 미칠라 그럽니다. 네. 수익을 더 주는데 못 견디는 거예요. 솔직히 주식을 날짜 잘못해서 들고 있으면 배당 나오죠. 네. 그건 훨씬 더 많이 줍니다. 은행보다. 근데 그것도 못 견딘다는 거예요. 배당이랑 수익도 주는데
은행에다가 돈 맡겨놓고 1, 2년 있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식은 그렇게 못 들고 있는다니 1, 2년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한두 달도 못 들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그 종목들 얘기 안 하고 왜 이런 얘기 해드리는 줄 아세요? 마음을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네. 설 명절 전에도 제가 얘기해드렸지만 1월달부터 5월달 사이에 개별주 테마주들이 안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준비를 안 해서 수익이 안 날 뿐이지 안 간 적이 없다니까요. 작년 2월달 이맘때도요 대선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했어요. 그때 저 욕한 사람 많았습니다. 대선주는 무슨 대선주냐고. 이재명 테마주 그때 막 급락하고 있는데 무슨 대선주를 해야 되냐고. 윤석열 아직 안 가지 않았느냐. 윤석열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그런 욕 많이 얻어먹었어요. 근데 어때요? 3월 달에 얼마나 많이 가는데요 그때. 항상 그래요. 사람들이 안 된다 할 때 거기를 파셔야지. 사람들 은행 간다고 은행으로 다 같이 몰려가시면 큰일 납니다. 네. 지금 이제 종목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돌아가는 판을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시장에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은행에서 지금 이자 조금 더 얹어갖고 그 돈을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은행 예금을 거기다 드시잖아요. 2% 3%짜리 그 이자 받으시려고 2, 3년 묶여 있으셔야 돼요. 그게 물린 거지 뭐예요. 그죠? 네. 생각해 보세요. 2년 뒤에 3년 뒤에도 물가가 3% 이하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은행에서 이자 한 3% 5% 준다고 쳐볼게요. 많이 좀 5%? 네. 그럼 물가가 3년 동안 5% 이상 안 오를 것 같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은행이 바본 줄 아세요? 은행 사람들이 계산을 얼마나 잘하는데요. 네. 2년 뒤에 3년 뒤에 은행에서 5% 이자 주면은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지금 커피값도 지금 저기 뭐 스타벅스에서 얼마 전에 올렸는데 또 올린다고 하죠. 자꾸 올라가. 지금 이제 실시간으로 물가 올라갈 거예요. 실시간으로. 근데 은행에다가 그 이자 넣어 이자 받는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습니다. 볼 때마다 불쌍해 죽겠습니다. 솔직히. 네. 불쌍하다니까요. 저도 옛날에 경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는 은행이 저도 최고인 줄 알았어요. 아주 옛날에 주식하기 전에. 근데 성인이 되고 사회 나와서 이렇게 살면서 그게 아니란 걸 이제 많이 깨우쳤죠. 근데 이제 지금 사람들 보면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네. 그게 물리는 겁니다. 3% 5%짜리 이자에 돈이 2, 3년 묶여버리는 거예요. 네. 그 이자 받으려면 중간 해야죠. 해약하면 안 되니까. 네. 그런 경우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왜 지금 그런 그 은행에서 증권사에서 그런 상품을 파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대선 결과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지금 냉각 상태인 거예요. 굉장히 긴장하고 있거든요. 누가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우리도 3월 9일까지 지금 한 달 정도 남았죠, 그죠? 그때까지 좀 지속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국 대통령 있죠, 미국 바이든 대통령. 그 아시아 순방 계획이 있긴 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 이제 그 5월 이제 9일날 끝나죠, 그죠? 5월 10일인가요? 5월 9일인가요? 아무튼 네. 그 우리나라 대통령 이제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 그 이후에 오겠다고 한답니다. 지금 대통령 안 만나겠다 이거죠. 네.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식시장도 이제 3월 있죠. 3월 9일 이제 그거 맞춰가지고 많이 움직일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그때 맞춰서 또 얘기해 드릴게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대선주에게는 이따 시간이 나면 좀 해드리고. 할게요. 요거는 좀 뒤로 미루고 2월달은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낙폭과대를 좀 만회를 하면서 이제 급등할 준비를 좀 하고 있을 겁니다. 1월달하고 5월달은 항상 갔어요. 근데 특히 1, 2월달은 원래 들었다 놨다는 시즌이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증시 불안 요인 중에 이제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아까 전쟁, 전염병, 가난 세 가지 얘기했었죠. 근데 물가인데 물가가 계속 오를 거예요. 계속. 근데 이제 실제 물가가 오르는 것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 뉴스, 매스미디어, 그죠? 매스컴에서 계속해서 떠들 거예요. 물가가 자꾸 올라간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생활하시면서 뭐 주유소에서 기름 넣거나 마트 가서 장 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생활 필수품 사시면서 아 물가가 좀 오르고 있구나 그걸 이제 느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경제 생활 하시면 경제 활동 하시면서 느끼는 것보다 더 지나치게 많이 공포나 아니면 두려움을 가질 만큼 계속 미디어에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이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오늘 낮에 회원들한테 양해를 먼저 구했는데 이게 저녁 방송 때 오늘 할 얘기가 이거였거든요. 자,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앞으로 TV를 보시면 뉴스를
뉴스를 안 보는 게 제일 좋은데 아예 안 보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뉴스를 보면은 그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물가가 계속 오른다고, 계속 오른다고. 그러면서 이제 뭐를 가지고 이제 제일 많이 떠들 거냐면 첫 번째 금리 인상, 그죠? 네, 금리 인상을 왜 한다고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뭘 더 해서 얘기하냐면 두 가지를 갖고 계속 시비를 걸 거예요. 첫 번째 국제유가. 국제유가가 이제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서 불안감을 조성할 거예요. 지금 이제 90달러 근처에 있거든요. 네, 국제유가가 이제 100달러, 90달러 넘어가면은 본격적으로 떠들 거예요. 제가 말을 좀 거칠게 쓰죠. 떠들 거다. 호들갑 떨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진짜 그래요. 호들갑 떨어요. 난리 나요. 세상 망한 것처럼. 국제유가가 90달러 돌파했습니다. 100달러 돌파까지는 이제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떠들 거예요. 여러분들 불안해요. 100달러 뚫으면은 막 뭐 지구에 저기 외계인 나타나는 것처럼 별의별 소리 다 할 겁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가 얼마나 안 좋아질지 막 이러면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더 그럴 거 아니에요.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니까 어쩌고저쩌고 막 그럴 거예요. 비상이다 이러면서. 네. 그러면 기름값이 올라가면 천연가스도 올라가겠죠. 그럼 다 올라가요. 석탄이랑 뭐 다 올라갑니다. 네. 화석 연료 쪽 계통은 다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화학 제품들이 보통 석유나 석유 부산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다 올라가는 거예요.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죠. 그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서민 걱정을 엄청나게 해주는 척하면서 기사를 많이 써요. 서민 경제가 걱정이다 그러면서. 미 총재의 환율까지 올라가요. 조금씩. 진짜로 조금씩 올라. 그럼 이제 환율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죄송한데 제 자기 입에서 욕이 나와요. 왜냐하면 뉴스에서 항상 떠드는 소리가 있거든요. 비유를 어떻게 하냐면 환율이 아주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정부에서 개입을 해서 안정을 좀 찾아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 그래도 국제유가가 뭐 7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서 걱정인데 환율도 2년 만에 최고치를 또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안 좋은 쪽에서 이렇게 봐요. 그냥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괜찮습니다가 아니고 뭐 작년, 재작년 몇 언제 대비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호들갑을 떨면서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 유가도 올라가고 기름값도 올라가면 환율도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수입 물가가 올라가겠죠. 계속 그 사람들 불안하게 만들어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뭐 에너지를 다 수입해서 쓰는 나라니까 그러면 이제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아질 거다. 아주 그냥 경제 기초 상식 갖고 사람들을 그냥 흔들어 놓죠.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지면 수출해서 남는 게 없다고.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 게 수출해서 남는 게 없다고요? 환율이 올라가면은 수출주들이 수혜를 입는데요. 말을 이상하게 한다니까요. 네. 자기들이 말해놓고도 이상하게 해놔요. 네. 제가 지금 강하게 비판하듯이 얘기하죠.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속을 거거든요. 맨날 이거 갖고 속아요. 네. 잘 들어놓으세요. 네. 속는다니까요. 자꾸 듣다 보면은 속아요. 네. 자꾸 들으면 속는다고요. 좋은 얘기를 자꾸 들으면 이제 양양이 되지만 좋은 약이 되지만 안 좋은 소리 거짓말 자꾸 들으면 속는다니까요. 네, 이게 사이비에 빠지느냐 아니면 여기 종교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신앙생활 그죠? 네. 좋은 얘기 자꾸 들으시면 사람이 좋게 변합니다. 근데 안 좋은 소리 자꾸 들으면 거짓말 자꾸 들으면 속아요. 그거 잡혀간다니까요. 네. 언론에서 계속 그래 물가가 오른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안 좋아질 거라고. 계속 듣다 보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돈 가지고 어디로 가요? 그래 망할지도 모르는데 은행으로 가야지. 은행으로 가요. 은행도 어디로 가요? 우체국으로. 정부에서 보증서 주는다고 생각하고 이제 우체국 갑니다. 네. 나중에 뉴스에서 이제 우체국 예금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소리 들으시면 속으로 퀴즈를 부르시면 돼요.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바닥 나오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겠구나. 그거 기억해 두세요. 네. 그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 빠져나가고 이제 다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시장 그때부터 뭐 바로 시원시원하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그 과정이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국제유가가 계속 오를 거예요. 오를 거고 물가도 계속 올라갈 거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개인들을 힘들게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낮에 그런 얘기 했어요. 형들한테
잘 보세요. 요즘에 벌써 그런 뉴스 많이 나오죠. 마지막 이거 한번 찍어보세요. 네. 요즘에 TV 틀면은 국제유가가 자꾸 뭐 올라가서 걱정이다 그런 뉴스 자꾸 나오죠. 슬슬 나오죠. 네. 그거는 지금 몸 푸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은 그 뉴스가 계속 나와요. 네. 잘 보세요. 네. 낮에 오늘 그 미리 얘기했는데 자 100달러가 여기인데요. 여기에요. 100달러가. 네. 10년 전에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15년 전이죠. 15년 전에 이미 100달러 돌파했었어요. 2007년도에. 그리고 금융위기 있죠. 금융위기. 네. 금융위기 겪고 나서 국제유가 바로 회복해가지고 100달러 전후에서 여기 2011년도부터 4년 동안 100달러대에서 살았어요. 얘기 왜 드리냐면 언론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속지 마시고 잘 가시라고요. 네. 10년 전에 국제유가 100달러 넘었을 때도 여러분들 사는데 큰 지장 없었잖아요. 이 얘기를 오늘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녁 방송 때도. 여기 문자 보내는 분들 많이 들어오시니까. 일본을 별로 안 찍으시는데 아직은 감을 못 잡으셨던 얘기예요. 네. 항상 이런 얘기를 먼저 해드릴 때가 있죠, 그죠? 엄청난 기사가 나올 거예요. 앞으로. 그냥 오늘 대선주나 좀 얘기해주지. 오늘 이재명 씨 부인 난리 났던데 이재명 테마주 얘기해줄 줄 알고 돌아왔더니 또 국제유가 얘기하고 앉아있네. 막 이러실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거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네.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네. 아셨죠? 네. 오늘 저기 보면은 저기 누구예요? 그 고유가 수혜주들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10년 전에도 15년 전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넘었을 때 여러분들 차 잘 끌고 다니셨고, 그죠? 네. 소고기도 잘 드셨고, 이제 외식도 잘 하셨고, 그죠? 네. 잘 사셨으니까 국제유가가 설령 100달러 넘어가도 또 조정 오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마시고 그냥 잘 가시면 돼요. 이해되셨으면 다 7번 찍어주세요. 네. 7번 많이 찍어주시면 이해하신 줄 알고 여기서 넘어갈게요. 네. 국제유가 100달러도 놀라지 마시고, 그죠? 네. 그리고 여기 원달러 환율 있죠? 네. 원달러 환율 옛날에 뭐 1200원, 1300원, 1500원 갔던 적도 많아요. 여기 1300원대, 그죠? 여기 1500원 간 적 많아요. 네. 이때도 사셨잖아요. 그죠? 네. 뭐 사는데 조금 이제 이때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는데 기억도 잘 안 나실 거예요, 그죠? 네, 그죠? 네. 사람은요 그 환경에 맞춰서 살게 돼 있어요.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가든 뭐 120달러를 가든 사람은요 그거에 맞춰서 살게 돼 있어요. 기름값이 좀 많이 들어가면 딴 걸 좀 줄이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냐면 이거예요. 미디어. 네. 방송국은요 두려움을 팔아요. 두려움. 신문을 파는 게 아니라 두려움. 네. 계속 지속적으로 두려움을 자꾸 심어줍니다. 두려움을 심어주니까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얘기 안 해드리면은 다 속아 넘어가시거든요. 네. 아까 얘기했었죠. 뉴스는 자꾸 오래 보시면요 머리가 더 복잡해지고요 우울해져요. 희한해지다니까, 우울하다니까요. 아니 책을 갖다가, 그죠? 책을 그렇게 2시간 3시간씩 보세요. 그러면 뭐라도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어디 뭐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불경을 보실 거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성경을 보시겠죠. 그 보면은 거기에 어떤 가르침이 있어요, 그죠? 네. 그런 가르침을 딱 들으면, 그죠? 네. 뭔가 깨닫는 것도 있고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내가 이 좋은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유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놈의 뉴스는요 보면 볼수록 더 복잡해져요. 희한하다니. 차트도요 사실은 마음 비우고 계속 보다 보면 뭐가 보여요. 네. 근데 보통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맨날 그러면서 보시니까 차트가 잘 안 보이는 거죠. 마음을 비우고 그냥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나중에 뭔가 보인다니까요. 피카소 그림 쳐다보듯이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 뭐가 보여요. 계속 뭐가 보인다니까요. 네. 근데 이 뉴스는 안 그렇더라고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가장 해로운 게 그거고요. 그리고 이제 잠깐만요. 여기서 이제 미국이 다시 이제 미국 얘기로 넘어갈게요. 오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꾸 이제 오늘은 전체적인 이제 흐름 얘기 해드리려고 그래요. 네.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지금 보시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잘 가다가 최근에 잘 보시면 돼요. 엄청난 유동성에 의해서 거래량 엄청나죠, 그죠?
이만큼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잠깐 쉬는 거예요. 쉬는데 200일선을 가끔씩 심하게 깰 때가 있어요. 여기 진한 선 있죠. 여기 200일선인데 심하게 깨면은 바닥이에요. 요거는 미중무역 전쟁 때 깬 거고요. 요거. 뒤에 거는 이제 코로나 때 깬 거고, 요거는 요번에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고 깬 거라니까요. 이게 언제 그랬다고요? 2015년도에 금리 인상한다고 그랬을 때 한번 깼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요건 안 보이지. 2004년도에 금리 인상한다고 할 때도 200일선을 잠깐 깼었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나스닥 지수를 잘 보면 언제 200일선을 주로 깼냐면 요럴 때거든요. 요럴 때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큰 어떤 이제 이슈가 있을 때, 그러니까 진짜 무슨 큰 위기가 터졌을 때, 금융위기, 재정위기, 아니면 코로나 위기, 미중무역 전쟁 이런 거 터졌을 때, 그때 잠깐 깼었어요. 잠깐. 그리고 금리 올린다고 했을 때, 그때 잠깐씩 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요런 데는 이제 어떤 특정 위기가 있었어요. 여기가 금융위기, 여기는 남유럽 재정위기, 여기는 미중무역 전쟁, 여기는 코로나. 그죠? 요거는 금리 인상 앞두고. 금리 인상 앞두고예요. 네. 그래서 이제 주의하실 게 뭐냐면, 여기에서는 누가 갔냐면 이머징 마켓이 갔어요. 선진국 증시가 간 게 아니라 이머징 마켓 증시가 많이 갔어요. 선진국도 갔는데, 쉽게 얘기하면 대형주냐 이제 중소형주냐 그 차이죠. 네. 선진국 증시는 대형주라고 보면 되고, 이머징 마켓은 이제 중소형주라고 보면 되죠. 우리나라는 선진국 증시가 아닙니다. 이머징 마켓 증시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중국이나 한국 같은 이머징 증시가 많이 갔어요. 그러면 여기는 금리 인상하고 나서 누가 많이 갔을까요? 네. 선진국 증시가 많이 갔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금리 인상하고 나면 누가 많이 갈까요? 이머징일 것 같다 1번, 선진국일 것 같다 2번 찍어보세요. 누가 많이 갈까요? 찍어보세요. 네. 네, 토닥토닥님도 어서 오시고. 어디일 것 같으세요? 네. 이머징? 선진국? 예, 이머징 증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쉬워요. 한 번씩 바꾸거든요. 1, 2, 다시 1, 그 다음에 2. 보통 그래요. 네. 이제 나중에 이것도 이제 틀이 바뀔 때가 있겠지만, 거의 퐁당, 홀짝이 홀짝. 네. 퐁당. 네. 왔다 갔다. 네, 이렇게. 네.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네. 탁구처럼 보내고 넘어오고, 넘기면 다시 오고, 되돌아오고, 네, 그런 식입니다. 이번에 이제 이머징 증시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나 선진국 증시에서도 많이 가는 게 있겠죠. 특정 업종은. 네, 그거 감안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제 유동성 장세 때문에 크게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로 이제 넘어가는 실적 장세라고 하죠. 네. 그 과도기예요, 과도기.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청소년기죠, 청소년기. 네. 강아지로 따지면 요즘에 개충기라고 하던가요? 개충기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사람은 사춘기, 개는 이제 예. 성견으로 넘어가기 전에 뭐 개충기라는 게 있다는데, 네. 뭐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과도기. 네. 난리가 나는 거죠. 네. 그거예요. 너무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나스닥 지수가 200일선을 깼을 때는 그것도 강하게 깨면 깰수록 무조건 기회입니다. 살짝 깨건 세게 깨건 기회인데, 기회예요. 올라간다니까요. 네. 지금 이제 그때까지 잘 마음을 지키고 이겨내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뉴스 보면서 맨날 털리시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구글이라는 회사를 한번 볼게요. 구글이라는 회사가, 잘 보세요. 이게 최근에 이제 그 뭐 신고가 내면서 그냥 무던히 잘 가고 있었어요. 네.
꾸준하게 잘 올라가고 있었죠, 그죠? 잘 올라가다가 옆으로 이제 횡보하면서 이격을 좁히고 있었죠. 이격이 뭐냐면 이평선 간격, 네. 이 이격 조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공중에 떠가지고. 네. 그러니까 비행기로 따지면 이 200일선은 뭐냐면 경기선이라고 불려요. 경기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200일선이 우상향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경기를 탄다. 그래가지고 이제 200일선이라고 좀 많이 부릅니다. 200일선을 경기선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비유를 들자면 200일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활주로. 네.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활주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200일선이랑 간격이 멀어지면 다시 내려와야 돼요. 기름이 떨어졌으니까 기름 채우려고 내려와요. 그리고 기름을 채우면 다시 떠요. 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힘들면 기름 떨어지면 다시 내려오고. 내려올 때 이제 부드럽게 내려오느냐, 즉 연착륙을 하느냐 아니면 거칠게 내려오느냐, 경착륙이라고 그러죠.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그겁니다. 조용히 천천히 내려오는 게 있고 아니면 그냥 난리를 치면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안 내려오고 공중에서 그냥 붕 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 뉴스나 TV 보면 왜 다큐멘터리 그런 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전투기에서 보면 공중 구비한다고 그러죠. 네. 공중에서 기름 넣어주는 거. 네. 그런 것처럼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이 미국을 대표하는 이제 회사 중에 하나가 구글인데 이 구글이 옆으로 횡보하면서 조용히 조정을 받고 있다가 최근에 투매가 나오니까 여기를 깨고 내려온 거예요. 이거는 기회라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굉장히 조그마한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던 거예요. 횡보하다가 순간적으로 깨진 거예요. 그만큼 이제 미국도 투매가 좀 나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설 연휴 쉬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실적이 예상보다 더 좋게 나와서 11%인가? 10%인가? 잠깐만요. 전날 시초가가 10% 상승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신고가 내면서 시작한 거예요. 시초가를. 그리고 거래가 터지면서 한 7%에 끝났어요. 플러스 7%.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나스닥 지수가 좀 회복이 어떻게 보면 좀 빠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반반입니다. 확률이 반반인데 미국 증시 나스닥이 이제 나스닥 증시가 안정을 좀 찾아야 돼요. 안정. 그러니까 더 이상의 이제 급락이나 투매가 나오지 않고 슬슬 안정을 찾아야지만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올라올 거고,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들도 회복이 좀 빠르실 거고, 그리고 이제 돈이 돌기 시작하겠죠. 그죠? 수익도 좀 나오고, 그죠? 네. 그러려면 이제 미국 증시가 좀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구글이 지금 그 역할을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죠? 이게 여기에서 이제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버텨주느냐 아니면 다시 또 휙 떨어지느냐 이걸 좀 봐야 됩니다. 이제 그거 제가 나중에 또 보고 또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아무튼 구글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 미국의 기술주들이 조금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돈도 꽤 들어왔고 종가 관리도 이 정도면 잘한 것 같고, 그래서 향후 그러니까 2월달 주가 흐름을 좀 보면은 얼추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미국 증시도 이제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미국 증시는 금리 인상하면 올라가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스트레이트 직선으로 가느냐, 꺾으면서 가느냐, 아니면 흔들면서 가느냐, 셋 중 하나입니다. 이거예요. 네.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그죠? 네. 천안 휴게소에서 쉴지, 대전 휴게소에서 쉴지, 아니면 그 밑에 휴게소에서 쉴지, 그거는 누구 마음이에요? 운전기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아니에요. 마지막 1번 찍어보세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그 어서 쉴지 우리 마음이 아니에요. 그 기사님 마음이지. 이해 안 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무도 안 찍으시네. 네. 질문을 어렵게 했나 봅니다. 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천안휴게소에서,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천안휴게소에서 쉴지, 대전휴게소에서 쉴지, 아니면 다른 데서 쉴지, 건 기사님 마음 아니냐 이거예요. 나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 여러분들의 종목을 움직이는 건 누구예요? 세력이에요. 세력이 직선으로 갈지, 꺾었다 갈지, 흔들면서 갈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세력 마음이라고요. 근데 그거를 맞춰서 뭐 하겠어요?
사람들이 이걸 맞추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바닥이 어디냐. 그렇게 주식하는 사람 치고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바닥이 어디인지 궁금하시죠? 접으세요 빨리 그 생각. 왜냐면 바닥이 어디인지 궁금해하는 사람 치고 그걸 맞추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치고 큰돈 버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예, 진짜 못 봤습니다. 설령 이게 바닥이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절대 얘기를 안 합니다. 자기 자신을 안 믿어요. 항상 누구를 견제를 하냐면 자기 자신을 그렇게 견제를 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바닥일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견제를 한다니까요. 왜냐면 실수 안 하려고 그렇게 한다고요. 이걸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쭉 따라가시면 돼요. 네. 아까 질문을 너무 갑자기 들어서 그런지 답변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결론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직선으로 갈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그 다음에 이거 아니면 요건데 현재로서는 이럴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흔들면서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얘기 마칠게요. 네. 인플레이션이 지금 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심하다는 게 증시가 조정이 올 만큼 심하다 그 뜻이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심한 게 맞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시작된 거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이게 꼭지가 아니에요. 이게 시작 단계예요 지금. 나중에 이제 주시장 꼭지가 보면 그때 인플레이션 어마어마할 거예요. 네. 아무튼 그 인플레이션이 이제 계속 이제 더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는 얘기인데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나라 경제가 망하고 막 뭐 경제 망할 거라고 막 그러죠 사람들이.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너무 지나치면 경제가 부담이 돼서 잘못되긴 하겠죠. 근데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라 그렇게 얘기 많이 했죠, 그죠? 네. 인플레이션이 심해진다는 얘기는 주식시장에 버블이 엄청나게 낀다는 얘기예요. 버블이 뭔데요? 거품, 그죠? 네. 주식에서 대박 나는 경우가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주식에 거품이 최대한 많이 꼈을 때 거기에서 주식으로 큰 돈 버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맞으면 자 이제 1번 한번 찍어보세요. 이해되셨죠? 거품이 많이 꼈을 때, 그죠? 원래 가치보다 더 많이 갔을 때 그게 거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마주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식 하시는 거잖아요. 중소형주를 왜 대형주보다 선호하시죠? 거품이 잘 끼니까. 그쵸? 거품이 잘 끼니까, 그죠? 근데 거품 낀다고 도망간 거예요. 누가요? 바보들이. 그 바보들이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진다, 그리고 경제가 위험해진다,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제가 바보라고 얘기하죠? 바보잖아요. 거품이 많이 꼈을 때 거기서 시대 차익을 노리려고 주식을 해놓고서는 거품이 이제 많이 낄 거다, 본격적으로 낄 거다, 그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답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는 얘기는 이제 뭐예요? 네.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도망간 겁니다. 다 도망간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그런 선택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목 얘기보다는 그냥 좀 시황 잡아드리는 얘기를 좀 했고요. 내일 금요일이죠. 내일은 종목 얘기 해드릴게요. 근데 지금 오늘은 또 그 종목이 특별하게 얘기할 만한 게 없었어요. 시간에서 뭐 저기 한창제지나 무슨 신풍제지나 뭐 이런 이제 골판지주들이 좀 많이 올라왔는데 코로나 확진자 숫자 확 늘어나니까 이제 뭐예요? 그 뭡니까? 그 이제 인터넷 택배, 그죠? 네. 좀 증가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관련주도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시면 되고 지금은 종목이 사실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오늘은 뭐 다 반등 나왔기 때문에 조금씩은 다 나왔기 때문에 별로 할 얘기가 없고 그래서 그래도 뭐 할 얘기 있죠. 뭐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면 근데 종목 얘기보다는 이게 나으실 것 같아서 이쪽을 선택한 거고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게요. 그 코로나 있죠.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지금 10,000명, 20,000명 넘는데 여쭤볼게요. 번호 자꾸 안 찍으시는 건데 이해는 하겠는데 지금은 좀 찍어보세요. 코로나 확진자 숫자 20,000명, 30,000명, 30,000명까지 아직 아닌 것 같고 20,000명 넘어섰는데 이거 솔직히 걱정된다 1번 아니다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4번 찍어보세요. 이건 좀 다 찍어주세요. 특히 유튜브
평상시에 귀찮아서 번호 안 찍으시는 거 아는데 이건 좀 찍어주세요. 네, 설문조사 좀 해야 되니까. 네. 신경 쓰인다 1번. 아니요. 신경 안 쓰인다 4번 찍어보세요. 에이 좀 더 찍어보세요. 네, 진짜 번호 안 찍으신다. 네, 신경 쓰이신 분들 있으시죠? 그죠? 네. 신경을 안 쓰셔야 됩니다. 예. 신경 안 쓰셔야 돼요. 개인적인 사석이면 되게 편안하게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 공개적인 방송이니까 그냥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다른 나라 아시죠? 뉴스에서 나오던데, 서유럽 국가, 동유럽이죠. 북유럽이지. 북유럽 국가에서는 지금 코로나 확진자, 코로나가 다 방역 해제예요. 그리고 이미 뉴스가 지금 우리나라에 나오고 있는데 이미 그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우리나라처럼 백신 그렇게 많이 맞고 마스크 주라고 쓰고 다니는 나라도 없어요. 저도 요즘 산에 자주 다니는데 산에 가면 답답해 죽겠습니다. 죽겠는데 거기 마스크 쓰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 이제 미치겠어요 진짜. 네. 산책 있죠? 산책 그 좋은 공기 살려고 나와서 이렇게 산책하시면서 다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시는데 답답해 죽겠어요 보면은. 사람도 없는데 사람 보면 놀래가지고 마스크를 씁니다 서로. 네. 볼 때마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저도 백신 맞았습니다. 맞고 다 했는데 사회생활 해야 되니까. 근데 너무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주식 투자할 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첫 번째 내 생각, 두 번째 내 욕심, 세 번째 두려움. 이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욕심내실 수 있는 환경이 안 될 거예요. 왜냐면 현금이 별로 없고 종목들 다 이제 들고 있기 때문에 뭐 욕심내시거나 뭐 그럴 여건이 안 될 거예요. 생각도 어떻게 보면 하실 여력이 안 될 거예요. 왜냐면 뭐 돈이 있어야지 이걸 갖고 뭘 사나 몰빵 하나 말아야 되나 그죠? 네,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많이 하시거나 돈이 막 남아 돌아서 뭘 해야 되나 막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욕심내실 만한 환경은 아니에요. 세 개 중에서 이제 하나가 남았죠. 두려움. 두려움은 돈이 없어도 그죠? 네, 여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건 생각이거든요. 생각 중에 두려운 생각.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코로나예요.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전염력이 훨씬 떨어지는 거고 그냥 감기라는 거예요. 감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리고 마칠게요. TV에서 선별 검사소 있죠. 그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선 거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뭐 검사 받는데 한 2시간, 3시간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뉴스에서 막 나와요. 그 검사소 앞에 길게 그냥 줄을 길게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거. 네. 그거 나올 때가 항상 주식시장 바닥이었습니다. 최소한 단기 바닥이라도 찍어줬어요. 그때. 맞으면 7번 찍어보세요. 안 그렇던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최악이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항상 사람들은 좀 늦거든요. 네. 최악이 지나갔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검사소 앞에 줄 길게 늘어져 있을 때 그때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꾸 그런 걸 보시라니까요. 내가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그게 안 보여요. 주식은요 나 혼자 사고 파는 게임인 것 같지만 상대방이 뭘 하고 있는지를 간파하면서 해야 돼요. 세력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죠? 개인들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죠? 네. 그런 걸 이제 뉴스에 저런 게 나오는지 간파를 해야 되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욕심에 사로잡히면 그런 걸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욕심에 빠지거나 아니면 두려움에 빠지면 내 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 그걸 못 봐요. 상대방 거를. 상대방 패를 모르고 치는 게 누구예요? 초짜. 상대방 패를 다 알고 치는 사람은 타짜. 그죠? 네. 평생 초짜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초짜가 누구라고요? 내 것만 보고 치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끼리 게임을 하면 난장판이 되죠. 그렇잖아요, 그죠? 네. 이제 주식도 똑같습니다. 내 것만 보고 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상대방 패를 봐야 되는데 생각조차 못해요. 옆에서 얘기를 해줘도 몰라요. 왜냐하면 계속 내 것만 보고 있으니까. 네. 이 얘기가 올 한 해 내내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뭐 해드린 거냐면 내 거 말고 딴 사람 거만 얘기한 겁니다. 방송할 때 종목 얘기 위주로 하면 여러분들이 내 종목도 이런가? 그래서 막 집중을 하세요.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집중을 좀 못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꼭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도움들이 꼭 되실 거예요. 네.
그 내일은 이제 종목들 조금 이제 아마 가려서 올라갈 것 같은데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대선주 아직도 관심들 있으세요? 맞으시면 일반 한번 찍어보시고요. 네. 아 왕잠자리님, 네네 고맙습니다. 네. 운전하셔요. 네. 대선 저지 관심 있으세요? 네. 내일은 대선 얘기 좀 해볼까요? 네. 대선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네. 오늘은 그 계속 뉴스 보니까 저기 얘기만 하더군요. 김혜경 씨, 이재명 씨 부인이죠. 그래서 김혜경 씨 계속 나오는데 하루 정도 더 이제 본 다음에 얘기 좀 해드릴게요. 오늘 낮에도 우리 회원들한테 좀 해드린 얘기가 있는데 내일 한번 또 하려고 그래요. 내일 정리해가지고 한번 더 해드릴게요. 대선주 얼마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 해야죠, 그죠? 네.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김 실장님 방송하시네요. 네. 김 실장님이 오늘 네. 코로나 잠깐만요. 이쪽은 좀 끌게요. 김 실장님이 여기 보시면 코로나 확진자 네. 사상 최대 기록 관련주 요거하고 이제 고유가 수혜주 분석하신다고 하니까 들어가 보세요. 지금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이제 자꾸 이제 빨리빨리 그 협상을 이제 마무리 안 짓고 자꾸 시간을 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유가 수혜주들도 지금 꿈틀거려요. 그러니까 들어가셔서 종목들 뭐 움직이는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좀 많이 나오니까 오늘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였더라고요. 지속성이나 연속성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가 움직이는지 한번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편히 주무시고요. 네. 미국 증시 하락하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푹 주무세요.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하고 감안해서 끝난 거니까 내일 큰 영향 없을 것 같아요. 네. 편히 주무세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